예,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되고 이제 집권 여당 국민의힘도요. 곧 비대위원장도 뽑고 수습을 해야 할 겁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지지자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었죠. 본인이 사퇴한 직후에 곧장 SNS에 글과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하나에서 지금 하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잘못된 계엄 선포를 반드시 막고 다시 한번. 네네. 다시. 네.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대표 이제 비상 최고위 지금 소집하신 거죠? 예. 어떤 사안 논의할 계획이신가요?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언론에는 공개가 되긴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본인 손으로 뒤늦게 올린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사퇴한 뒤에 한 10시간 뒤에 그날 계엄 선포 직후 한 30분 뒤에 국회로 가기 전에 언론에 내기 위해 여의도 당사 현관에서 찍은 동영상 이걸 공개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저 동영상 찍은 것을 공개한 것은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날이 정말 긴박했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10시 22분 정도였나요? 그때 긴급 대국민 담화를 해서 예.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예. 이 이야기를 들은과 동시에 아마 한동훈 대표가 즉각 이 국민의힘 당사로 지금 예.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에 보면 국회에서 과반 이상이 결의를 할 경우에 즉각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도 당시에 만약에 계엄이 해제되지 않으면 중대한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어떤 굉장히 아마 걱정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히 국민의힘 당사 지금 1층 로비에 가서 당시에 카메라도 변변한 게 없으니까 기자의 어떤 휴대전화로 이제 저 동영상을 찍어서 예. 바로 SNS에 처음으로 메시지를 올렸죠. 아마 가장 먼저 정치인 중에 대표 중에서는 이제 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걸 막겠다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예.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가장 먼저 여당 대표로서 사실은 지금 여당 소속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여당 대표가 즉각 이것은 위법하다라고 이제 해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굉장히 아마 아이러니한 상황일 겁니다. 예. 그렇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이 계엄 자체가 굉장히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반드시 해제돼야 된다. 아마 그런 소신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행동했던 예. 그런 장면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바로 저 동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의원들을 모아서 국회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전부 다 국민의힘 당사로 모여라라고 해서 의원들 한 50여 명은 저기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예. 그 들어갔던 18명이 이제 결국 참여하면서 이제 해제가 됐는데 참 묘한 게 지금 와서는 일부 친윤들이 우리 90명, 즉 18명 말고 안 갔던 90명으로 똘똘 뭉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주 전 그러니까 12월 3일 계엄날 당일 밤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집권 여당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처음에 냈느냐가 굉장히 관심이었고 중요했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이 얘기, 이 글, 이 영상을 어제 사퇴하자마자 거의 올렸다. 김재욱 대변인. 모르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차기 대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선택한 이 책임감 이런 것들을 정치를 더 하게 된다면 이걸 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앞으로의 정치적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사퇴 선언을 하고 기자들이 좀 물어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동훈 대표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한동훈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에 가장 먼저 이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그래서 몸으로 막겠다 예.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 비상계엄을 해제시키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고 그 밖에 지금 뭐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밖에 나와서 이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했었던 그 모습이 예. 아마 많은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깊이 각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저때 저 모습, 저 상식적인 모습이 사실 중간에 약간 왔다 갔다 했다라는 소위 갈짓자 행보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뭔가 타협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또 얘기가 있었고 또 지금 국민의힘 전체 주류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가장 강력하게 지금 씌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가 내가 배신자가 아니다. 나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았다 하는 모습을 지금 이 동영상을 통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정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치하는 데에 가장 기본은 역시 국민의 평안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퇴 직후에 저렇게 SNS 게시글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정책 메시지 또 하나 본인이 어제 메고 나왔던 이 넥타이 법무부 장관 취임 때 혹은 작년 말 1년 전 비대위원장 수락 당시에도 맸던 넥타이를 했다. 뭐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쪽에서는 이거 또 다른 시작에 대한 의미다. 뭐 이런 해석도 좀 덧붙이던데요. 어찌됐건 본인이 사퇴 첫 메시지가 12월 3일 밤인 이후 그 탄핵 정국에서 한덕수 총리와의 전국 운영 발표 등등 해서 한 전 대표의 실책이 있었다는 평가도 꽤 있지만요. 그럼에도 18명과 함께 계엄 해제 표결을 이끈 것에 대해선 여야 할 것 없이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그냥 내려오세요, 대표님. 원내대표 선거합시다. 저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이제는 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탄핵이 안 된다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이 이제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그 여론의 질타를 다 맞아줬던 거잖아요. 김기훈 부대변인님,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누구 말대로 대표에서 쫓겨난 건지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신뢰가 없었던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18명으로 계엄 해제를 이끌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마치 당시에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이런 시각들이 꽤 많거든요.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12월 3일 날 보여줬던 그 결단, 예. 정치적 결단 그리고 국민과 함께 문제가 있는 이 계엄에 대해서 막아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한동훈 대표도 본인은 당을 떠났지만 이 부분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좀 평가받기 위한 어떤 수순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예. 이 계엄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확실히 잘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시간에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엄 해제권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고 어떤 소위 말해서 가르마를 빨리 타고 그거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계엄 이후에 이 어지러운 전국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탄핵이냐 아니냐의 여러 가지 갈래길 속에서 예. 그 탄핵이다라는 걸 본인의 생각을 당내 의원들과 같이 하는 소통이요? 소통과 그다음에 접점에 예.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치라는 게 민주주의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효율보다는 어떤 상대를 이해시키고 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을 좁히는 그런 과정은 물리적인 시간이 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치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속도보다는 기다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생각과 그런 부분이 맞다고 손치더라도 그걸 같이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볼 때도 우리 국민의힘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의 이 떠남이 그냥 끝이 아니라 저는 새로운 시작이고 어떤 본인의 어떤 기다림 속에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복귀하면서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첫 번째 게시글이 12월 3일 계엄의 밤 그날 여러 가지 설명들이었다면 그 비슷한 시각에 이현종 의원님 한 전 대표가 측근들로 가까운 사람들을 불리는 뭐 배현진,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의원 등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모르겠어요. 여기서 뭐 향후 계획 같은 게 좀 나온 얘기가 있나요? 그래서 뭐 이 자리는 그냥 향후 계획보다는 뭐 위로와 어떤 뭐 단합의 자리 뭐 그 정도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많이 모일 때는 한 20명 정도 모였는데 예. 아마 뭐 장동혁, 진종호 이 두 사람은 이제 최고위원이었는데 사실 사퇴에 앞장섰기 때문에 빠지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아마 쭉 모여서 아마 전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뭐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어떤 본인의 좀 아타가 좀 구별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대표직에 이제 내려놓은 상황에서 예. 어쨌건 본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즉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만 이제 아마 모여서 다음을 이제 도모하는 뭐 그런 자리가 될 텐데 가장 아마 한동훈 대표에게 소중한 자산은 사람도 뭐 중요하겠지만 일단 정치인은 중요한 게 명분이거든요. 예. 명분이 없으면 사실은 다시 복귀하기 어렵습니다. 즉 본인이 어떠한 정책 결단과 정책 성과를 낳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일 텐데 아마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이 계엄을 막았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한동훈 대표에게는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 현재 남아있는 중진들에게는 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부분들 함께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패착이 될 겁니다. 명분.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셔서 그러고 보니까 여기 10명 중에는 과거에 항상 함께 했었던 뭐 장동혁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진종호 의원 등등은 이 자리에 안 했고 뭐 배현진, 김상욱, 조경태 의원 등등. 특히 조경태 의원이 지금 선봉에 서서 지금 남아있는 친윤계 의원들을 많이 비판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계엄 사태로 마음 아픈 지지자들을 생각하면 고통스럽지만 탄핵에 찬성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말 그대로 쫓겨났다. 오늘부터 친한계에서는 친윤계를 향해서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한 대표 본인이 사퇴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쫓겨났다는 표현이 저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당명이 국민의 힘이지 않습니까? 내란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 옹호당이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뭐 대표가 왔을 때 물병이 날아갔었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육두문자 뭐 대표에 대해서 뭐 정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한동훈 대표 축출 과정에 윤심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축출을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축출돼야만이 본인이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쫓겨났다는 표현이 정확하고 이게 내라는 힘인가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고요. 김종혁, 의원총회에서 뭐 물병이 있고 육두문자도 날라왔다. 이거 한동훈 전 대표 축출에 대통령의 마음이 작용한 거는 삼척동자도 다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죠.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정치가 사라졌죠. 그리고 민주주의도 사라졌습니다. 사실상 협상이라고 하는 것, 조율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하는 그 순간까지 김옥균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이번 계엄령을 통해서 전 국민을 적으로 돌렸고 민주주의를 적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이 태도와 자세는
결국 그러한 일을 거행했던 대통령을 등지고 결국 국민들을 선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선택을 했던 한동훈 대표를 내쫓는 것으로 지금 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애민이 없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 도대체 이러한 순간에도 통치행위라는 등 뭐 마치 무슨 고도의 통치행위에서 그것이 정당성이 있는 것이냐 그런 항변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결국 올바른 선택을 했었던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몰아냄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스스로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과연 지금의 정치,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러한 정치의 모습을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용인할 수 있겠는가? 예. 저는 대통령에게 갔던 증오와 여러 가지 이제 이 비판 이런 것들이 결국엔 국민의 힘을 향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축출돼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게 윤심 아니냐. 그런데 김기영 부대변인님. 네. 좀 반대 입장, 한 전 대표의 반대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쫓겨난 게 아니라 신임을 얻지 못한 것이다.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명분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데 왜 그럼에도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뭐 20명 이상 세가 확장되지 않느냐 이 부분 때문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신임 신뢰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사실상 뭐 김옥균 프로젝트를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른바 친윤의 최고위원들이 연이어서 사퇴를 하고 친한계 최고위원 중 한 명을 소위 말해서 포섭을 해서 그렇게 한동훈 지도체제를 무너뜨린다는 게 김옥균 프로젝트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사퇴를 그러니까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는 권성동 의원이 당시 의원이 인유한 최고위원을 만나서 사퇴를 하는 걸 막았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사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원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을 본다면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동훈 체제를 유지하려 했었다. 네,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물러나는 건 친한계 때문이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꼭 친한계라고 딱 예. 하기는 보다는 친한계 의원, 최고위원들이 봤을 때 그날의 어떤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에서 보여준 그 의원총회의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가서 이거는 탄핵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격렬한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계엄을 내가 했느냐 그리고 내가 투표를 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강한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한동훈 대표가 나간 사이에 그다음에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일련의 흐름 속인데 그게 그날만의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생각은 맞을 수 있습니다. 방향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원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의 아쉬움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본인의 아쉬운 것들을 보완할 수 있다면 저는 조기 대선이 있을 때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요. 사퇴하면서 극단에 동조하면 보수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었는데요. 당 밖에서는 아예 이게 이러다가 도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갈수록 구려요. 그 라인업 생각해보세요.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게다가 홍준표. 이 라인업으로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몇 달 뒤면 뭐 조기 대선이라는데. 네. 그러고 그분들이 하는 말도 다 한결같이 구려요. 국정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에 대한 네. 것보다는 예. 눈 뜨면 이재명, 뭐 입만 열면 이재명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뭐 보수의 유권자, 보수의 지지자들도 참 꼴보기 싫다고 하실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2017년, 2018년 자유한국당 정도로 지금 퇴행했다고 봐요. 그리 돌아갔다고 봐요. 그리고 유튜버들이나 태극기 부대가 그때 그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그 영향을 받는 그 당으로 돌아갔다고 저는 봐요. 한 평론가는 이제 강경 보수의 영향으로 자유한국당 정도로 퇴행했다고 했고 김진욱 대변인 물론 박용진 전 의원이 오늘 저희 라디오쇼 정식 시도 유튜브에 출연해서 뭐 여러 원색적인 비난을 했는데 뭐 구리다 그리고 이 라인업 갖고 어떻게 대선을 치르겠냐 상대당으로서도 그렇게 보세요?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고
그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그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탄핵을 하자고 얘기하니까 그건 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과연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이냐.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하시는데 그 담화문에 상당히 많은 구절들이 소위 이 지금 전광훈 목사가 주축이 되는 자유통일당의 주장하고 매우 흡사하다. 이런 기사 보도들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 부정선거 그 의혹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사실상 다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자유한국당과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냐. 지금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감싸기 하고 대통령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을 안중에는 두고 있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여전히 이 탄핵을 통해서 탄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보다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더 그 목숨을 거는 듯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 눈높이를 주장했던 한동훈 대표하고는 너무나 차별적이고, 그래서 그때도 2016년 이후에 2020년에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외연을 확장해 보려고 했던 예. 당들이 다시 합당되면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되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외연을 확장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시 탄압받고 그분들은 바깥으로 축출당하는 이런 상황이 다시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물론 뭐 박용진 전 의원이 세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구리다는 표현까지 썼지만 굳이 제가 뭐 그것까지 인용하지 않겠지만 뭐 실제로 일부 친윤 의원들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향해서 뭐 썼다 지웠지만 뭐 쥐새끼네 혹은 부역자 이런 거친 표현들을 계속 내부에서 쓰고 있잖아요.